댈러스가 그 보강을 꽤 잘했습니다. 댈러스가 아마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보강을 잘한 팀 중에 하나예요. 개포드랑 워싱턴 데려왔고 그랜트 윌리엄스 처분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 후반기 들어서는 그전에 막 7연승 달리고 있었거든요. 7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토론토, 보스턴 이렇게 원정 4연정을 펼치는 동안 1승 3패야. 1승 3패였어요. 1승 3패. 그래갖고 과연 댈러스가 보강을 잘한 걸까? 왜냐하면은 후반기 지금 5경기 보면은 댈러스가 공격은 나쁘지 않아요. 득점도 전체 5등 수준이고, 그런데 수비가 너무 안 돼. 분명 PJ 워싱턴 데려오고 라이블리도 복귀를 했고 한데 수비가 잘 안 됩니다. 댈러스가요. 리그 최근 5경기 기간 동안 리그에서 실점 2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야투율도 2번째로 많이 허용, 3점은 가장 많이 쳐맞고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필라델피아가 댈러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이끌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있어요.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어떠냐? 필라델피아도 못해. 엔비드가 지금 일단 없는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는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필라델피아는 너무나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졌던 상대들, 최근 필라델피아가 한 10경기 중에 그 6패 정도 있는데, 진 팀들이 보면은 보스턴, 밀워키, 뉴욕, 마이애미, 애틀랜타, 골스 이런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질만한 상대한테 졌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조금 질만한 팀들한테 졌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댈러스도 필라델피아가 질만한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댈러스가 요즘 상태가 좀 삐리하다. 뭐 이제 원정을 끝나고 홈으로 오긴 했지만은 댈러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큰 팀까지는 아니고, 이 필라델피아도 막 어떻게 근근히 이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매한데, 막 예를 들어 기준점이 댈러스가 한 뭐 3.5마인 그 정도 됐으면 댈러스를 볼만도 하겠는데 7.5나 된다. 사실은 그러면 가고 싶지가 않죠, 별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내다볼 것 같은데, 또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그 위에 먼저 댈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동안 득점 120점 가량, 실점 126점 가량, 거의 뭐 한 246점이 터진대, 평균적으로 득실이. 근데 필라델피아는 최근 5경기 동안 득실 보면은 215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언더오버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필라델피아도 상대 팀에 따라서는 같이 맞불놓고 뭐 그런 팀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보스턴 대 골스 경기는요, 일단 보스턴 지금 센터 포르징기스가 퀘셔너블이고, 이제 제3센터인 퀘타가 지금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포드라든지 포르징기스나 둘 중에 한 명만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밖에는 다른 큰 결정은 없다고 하고, 골든 스테이트는요, 커리랑 포잼스키가 퀘셔너블이 달려있고, 위긴스는 이런 개인사로 지금 또 아웃인 상태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골스가 토론토 원정을 갈 때 뭐 비행기가 뭐 연기가 됐다, 포잼스키가 갑작스럽게 못 나온다더라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 경기도 잘 치르긴 했었죠, 골스가.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보스턴을 또 원정을 간다는 건데, 동부지구 원정을 계속 골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좀 어려운 나라들의 연속인데, 그래도 최근 그 보스턴은 10연승, 골스는 최근 10경기 8승 2패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은 팀들 간의 격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내일 커리랑 포잼스키가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 커리는 근데 이게 무슨 뭐 황백색 낭염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사의 피셜로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막 의학적 용어라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닥터 뭐 니라브 판다야라는 분이 커리의 부상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빠르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휴식이나 그런 것들, 항염증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빠르게 회복되는 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래요, 커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포지엠스키는 지금 무릎 부상이어가지고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해 보이고, 커리는 어쩌면 내일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커리가 나와도 사실 보스턴을 잡아내기나 힘들 거란 말이죠. 보스턴이 최근에 분위기도 10연승으로 좋고, 또 보스턴의 극강 홈이기도 하고 28승 3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커리나 포지엠스키가 둘 다 나온다, 골스가 요즘에 한창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으로 보스턴을 맞상대를 한다, 그러면은 플랜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보시다시피 보스턴 후반기 최근 4경기 동안 득점, 실점 양면에서, 공격이나 수비 양면에서 공격 리그 1위 수준, 수비 그래도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으로 실점을 안 했다.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우위는 보스턴으로 볼게요. 10.5도 사실은 보스턴 볼만해. 나는 약간 이제 감성적인 부분. 그래도 골스가 이제 보스턴이랑 파이널에서도 만났었다. 요즘 골스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크리스 폴도 돌아왔다. 위긴스 없는 거 사실 뭐 골스한테 그렇게 큰 장애 요소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골스 프레네, 그리고 언더 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이 경기 나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 보고 싶은데, 글쎄 어느 한쪽에 이런 좀 우세 같은 거 점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핸디가 10.5나 된다면은 되게 어려운 경기라 생각이 돼요. 특히 보스턴의 일반승 같은 거는 1.08짜리는 저는 추천 안 드리고,
근데 보스턴 승은 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굳이 가자면은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인데 지금 최근 맞대결 상으로도 미네소타가 클리퍼스를 4경기 연속으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도 2번 정도 만나가지고 2번 다 미네소타가 클리퍼스를 좀 이겼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2월 13일 날은 21점 차로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클리퍼스가 상당히 오락가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막 한 25점 차 대승 거두고, 저는 워싱턴 프렘볼 정도로 요즘에 클리퍼스를 좋게 안 봤는데, 뭐 그 경기 하더니 대활약하고 막 하면서 클리퍼스가 폴 조지도 돌아오고 25점 차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클리퍼스가 우리가 알던, 제가 한창 막 하던 팬이니까 클리퍼스 경기 많이 보고 했는데, 진짜 클리퍼스 정말 잘한다, 지금 동서부를 통틀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 정도 평가를 내릴 정도의 강팀인가. 그 시절이라면요, 저는 내일 미네소타를 잡을 만도 하다고 보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거든요, 클리퍼스가. 물론 내일 미네소타도 앤트맨이 퀘셔너블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냐, 저는 미네소타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네소타도 최근에 수비도 조금 흔들려가지고 수비 지표도 좀 안 좋아졌고, 공격은 여전히 그냥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클리퍼스 역시 수비 하위권, 공격 그냥 중위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네소타가 또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22승 7패 나쁘지 않습니다. 클리퍼스도 그리고 홈이랑 원정편차가 꽤나 있는 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리퍼스가 서부르기 8골절, 이 8이 골절돼가지고 거의 시즌 아웃일 가능성이 높아요. 플레이오프쯤 되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당분간 이제 서부르기 못 나오는데, 서부르기 종종 이렇게 막 못할 때도 있지만은 벤치에서 막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이라든지 막 템포 끌어올려가지고 상대를 당황케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선수인데, 이런 뭐랄까 변수 창출 그런 것도 힘들다면은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맞대결 상으로는 올랜도가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5연승 디트로이트한테 5연승 달리고 있고, 그 중에 마해는 3번을 했다, 그런 상태이고, 양팀 다 최근 5경기 이런 것들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공격을 못해 할 정도로 디트로이트 요즘 공격이 그저 그래요. 특히 또 디트로이트가 뒤쪽에 있는 야투 효율이나 3점 효율 자체는 나름대로 좋아. 앞에 있는 이런 그 득점에 비해서는. 근데 득점은 적다. 이게 원래 디트로이트는 빠른 공격을 바탕으로 많은 야투 시도를 하면서 질 때 지더라도 한 110점 가량은 내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트레이드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디트로이트가 보그다노비치 팔고 막 여러 선수들 웨이브도 시키고 몬테모리스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디트로이트의 색깔이 조금 바뀐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디트로이트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개차반까지도 아니에요. 수비적으로도 디트로이트가 꽤나 지금 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올랜도는 훌륭한 효율에 비해서 6등이나 4등에 해당되는 야투 효율에 비해서는 득점이 굉장히 적죠. 20등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꽤나 안 좋은 효율에 비해서 수비 득실점 자체는 적다. 올랜도는 극강으로 상대팀을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안 던지는 극강의 이런 로우 템포 팀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로우 템포 색깔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언더 쪽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양팀 보면은 올랜도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11점밖에 안 나고, 점수가 디트로이트 평균적으로 한 220점이 조금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나는 일단 언더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언더 그림이라면은 난 디트로이트 프렌도 좀 보고 싶네. 요즘에 뭐 올랜도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랜도가 막 오락가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올랜도가 최근 한 9경기 동안 7승 2패, 최근 6경기로 좁히면 6승 1패, 5승 1패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최근 그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1승 7패인데, 물론 얘네도 패배할 때 클리퍼스, 레이커스, 피닉스, 인디애나, 올랜도, 뉴욕, 클블 어려운 팀들 만나긴 했어.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요즘 보면 디트로이트가 나름대로 프렌을 많이 합니다. 직전 경기 클블한테는 프렌을 못하긴 했지만은 뉴욕한테도 2점차, 올랜도한테 저번에 만났을 때도 2월 24일날 만났을 때도 3점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 이것도 그 마지막 원샷 플레이로 진 거거든요. 사실 연장도 갈 뻔했는데, 저는 디트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샬럿,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미리 베팅해야 되는 경기인데, 이 토론토도 문제가 생겼죠. 지금 스카티 반즈가 얘도 이제 팔 쪽에 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기한 아웃이야.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반즈가. 사실 벤블릿 작년에 방출하고 아누노비나 시아캄을 내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반즈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꾸리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카티 반즈가 아웃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토론토 플랜의 중심은 반즈인데, 물론 뭐 반즈가 없어도 키클리나 게트주, RJ 바렛, 브루스 브라운 등등 괜찮은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 반즈가 없는 토론토는 예측이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최근에 반즈가 정상적으로 뛰던, 요즘 들어서 또 오바 게임을 많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토론토가. 근데 스카티 반즈가 없는 토론토? 이거 애매하거든요. 물론 지금 양 팀이 최근 7경기 맞대결 동안 토론토가 6번 이기고 샬럿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리고 샬럿이 원정에서는 3경기 다 패배를 했었고, 맞대결도 그렇고 토론토를 볼만하기는 하나, 토론토가 스카티 반즈의 아웃이라는 악재가 있다. 이건 조금 걸리네요, 저는요. 그냥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아 보여요. 원래는 지금 토론토도 안 그래도 오바팀인데, 반대로 샬럿은 이렇게 언더팀의 색깔이 무신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워도 어렵고, 저는 그냥 스카티 반즈가 없는 토론토? 그럼 한번 언더 찔러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26.5 사실 맛있는 기준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쪽을 그나마 본다면 보겠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패스하는 셈 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뉴욕,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일 오전에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인데, 근데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삐리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10점 차로 이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댈러스한테나 뭐 워싱턴한테나 전부 다 프랭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나 필라델피아, 올랜도한테는 후반기에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폼이 썩 안 좋아, 클리블랜드가. 후반기에 폼이 썩 좋지가 않고, 반대로 뉴욕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아누노비라 랜들이 없고, 지금 보그다노비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결실은 별로 맺지 못했어요. 뉴욕이 최근에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14점 차,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2점 차 이렇게 승리한 거 말고는 지금 다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골스한테 11점 차 패배, 뉴욕한테도 뭐 거의 한 23점 차 패배, 보스턴한테 14점 차 패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기력해요. 아누노비나 랜들이 없는 뉴욕 닉스는 보시다시피 공격 최하위권, 수비적으로도 그냥 중위권밖에 안 돼요. 그냥 상대팀의 야투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어.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한때는 이제 극강의 수비팀이었으나 요새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공격 역시 그냥 중위권 정도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고는 싶은데, 언더오버는 212.5면 난 너무 낮은 것 같긴 하거든. 좀 양팀 다 템포가 조금 느린 편에다가 서로 이렇게 좀 공격도 늦추는 편이고, 특히 뉴욕의 색깔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더를 볼만도 해. 212.5는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 쪽 좋게 보고 말 것 같기는 해요. 별로 이것도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내일 NBA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경기는 많지만 골라갈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대 인디애나 경기. 야, 이게 샌안토니오가 제가 저번에도 로데오 트립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샌안토니오 지역 축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샌안토니오는 매년 8, 9경기 정도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로데오 트립이라고 하는데, 샌안토니오가 지난 로데오 트립 9경기 동안 1승 8패였었다가 직전 경기에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오클라호마한테 승리를 했죠. 그런 샌안토니오라서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샌안토니오가 분명, 물론 요즘에 약간 막 프렌도 자주 하고 꽤나 경기력 있는 모습, 웬매냐면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클라호마를 잡아낼 거는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샌안토니오 일단 홈에서는 좀 볼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 근데 이제 상대가 인디애나인데, 인디애나 뉴올리언스와의 연전에서 첫 경기는 홈에서 승리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원정 가서는 또 27점짜로 복수를 당했죠. 이런 식이어서 인디애나도 뭔가 애매하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승패는 약간 애매한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오바 같은 건 볼만 하겠다. 샌안토니오 최근 5경기 후반기로 들어와서부터는 최근 5경기 동안 득점력 괜찮고 수비 여전히 별로인 모양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디애나 공격력 지금 최근 5경기 후반기 동안 121.8점 득점하면서 안 좋은 효율에 비해서 많은 득점하고 있다. 자유투도 자유투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유투는 그냥 그저 그렇고 공격 시도를 많이 한다. 샌안토니오나 인디애나나 서로 공격 시도 자체가 조금 많은, 템포가 빠른 팀에 속하는 편이고, 양팀 다 수비가 매우 안 좋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양팀 다 최근 5경기 동안 수비적으로 샌안토니오 27등, 인디애나 26등, 양팀 다 거의 120점 가량 실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팀끼리 만나면 일단 오바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245.5. 사실 양팀 다 이 245.5의 기준점에 도달할 정도로 그런 오바 게임이 많지는 않았는데, 나는 근데 얘네 둘이 부싯돌들끼리 붙으면 불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오클라호마인데, 야, 이게 오클을 좋게 봐야 되는데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한테 패배했다는 거. 오클이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샌안토니오한테 패하면서
이 새끼들 또 시작됐나?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그거 말고는 별 걱정은 안 돼요. 피닉스가 오늘도 휴스턴한테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지금 내일은 또 너키치까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오클라호마가 그 리바운드에 문제가 좀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됐고 저번에 휴스턴한테 오히려 리바운드 앞서는 모습도 있었었죠. 리바운드 쪽이 원래 문제인데 요즘에는 조금 해소가 됐고 피닉스에서도 이제 너키치 같은 애들이 좀 괴롭힐만 한데 근데 피닉스도 사실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센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내일은 본인들의 약점이 조금 덜 드러날만 하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 피닉스가 이렇게 지금 좀 수치상으로는 수비가 나쁘진 않다고 되어 있는데 피닉스도 수치상으로는 이런 수비가 나쁘진 않은데 딱 라인업상 부커, 빌, 알렌, 듀란트, 유뱅스 오늘 빌이 복귀를 했잖아요. 이게 뭐 빌 자리에 예를 들어서 조금 수비적인 마인드가 있는 오콕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집어넣으면은 피닉스의 수비가 아주 안 되진 않는데 브래들리 빌을 선발로 내세운다? 오늘 또 휴스턴한테 118 실점을 이런 식으로 저는 내일 오클라호마가 피닉스의 수비를 좀 공략을 할 만한 것 같다. 보시다시피 오클이 요즘에 수비가 조금 흔들린다고 쳐도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한테 132점 쳐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격력은 손에 꼽거든요. 후반기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오클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거기다가 235.5 요즘 피닉스도 한창 때에 비해서는 오바가 많이 안 나기도 하고 오클라호마도 좀 수비를 신경 쓰는지 한창 때만큼 오바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브래들리 빌이 있는 피닉스라면 저는 오늘 피닉스한테 언더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오바 볼 것 같아요. 좀 가볍게 할게요. 베로나 대 사스올로는 양팀 간에 성적이 서로 안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보면 베로나도 최근 5경기 승리 없고 사스올로도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베로나는 뭐 이게 좀 모기업의 자금난도 있고 선수도 많이 팔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썼는데 사스올로는요 돈도 많이 썼거든. 돈도 많이 쓰고 뭐 구장 이제 뭐 리노베이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못하는 게 베로나는요 약간 얘네는 열심히 하는데 힘이 못 붙이는 느낌이고 사스올로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못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사스올로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새끼들 뭐 옛날엔 나름대로 막 유럽 대항전도 문도 두드리고 그랬던 애들이 요새 왜 이렇게 못하냐? 파악조차 안 돼요. 사스올로가 못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정신 상태가 해이한 건지 몰라도 역전패도 많이 당하고 얼마 전에는 그냥 나폴리한테 6대1로 대파당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태이고 최근에 모습을 보면은 베로나는요 막 나폴리한테도 2대1로 베로나가 나름대로 잘 비겼고 유벤투스랑은 2대2로 비겼고요. 요즘에 워낙에 잘하고 있는 볼로냐한테는 무릎을 꿇었다. 그전에도 로마 상대로 잘 버티다가 아쉽게 패배를 하기도 했고요. 계속 이제 좀 선수 결장 같은 게 많은 와중에도 엠폴리 잡고 칼리아리 잡고 인터밀란한테도 그렇게 막 쉽게 깨지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도 보이죠. 뭐 어쨌든 베로나 이렇게 강팀들 리그 내 강팀들 상태도 생각보다 잘 비비고 막 햄무로밖에 안 졌죠. 이런 느낌인데 사스올로는 그렇지 못하다. 사스올로는 일단은 나폴리한테도 6대1로 패하고 아탈란타 3대0 뭐 볼로냐한테 4대2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양팀이 붙으면은 사스올로보다는 지금 베로나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닌가. 베로나 선수도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강팀들한테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비비지만 이 힘에 붙이는 느낌이야. 참 안타깝단 말이야. 근데 사스올로는 그렇지가 못해. 이 새끼들 약간 불성실해 보이는 느낌? 그냥 늘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베로나가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막 딱히 배당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현재 막 상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베로나의 배당이 조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베로나가 그래 한 2.5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뭐 햄무나 무승부 정도 같은 거 가겠지만은 저는 베로나의 햄무 같은 거 예상해 볼게요. 근데 이런 뭐 최근에 베로나가 강팀 상대했을 때 호조였다는 거 생각보다 잘 싸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는 베로나 쪽을 좋게 보겠다 이런 분들은 베로나 뭐 일반승 가는 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엠폴리 대 칼리아리인데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엠폴리는 지금 감독 변경 이후에 안드레아 쫄리 감독이 지휘를 하다가 요 경기 이후로 감독을 갈았습니다. 엠폴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선수를 되게 많이 팔았다. 뭐 비카리오도 팔고 뭐 여러 선수 아슬란리도 팔고 막 여러 선수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 시즌 초반에 되게 못했었어요. 쭉 이렇게 못하다가 계속 못하다가 못 참고 이제 이날 이후로는 감독을 갈았어요. 안드레아 쫄리 감독이 경질이 되고 니콜라 감독을 이렇게 앉혔는데 그 이후로는 엠폴리가 신기하게도 3승 3무 야 엠폴리 리그 꼴찌 아니었냐? 엠폴리가 지금 강등권 탈출도 했죠. 3승 3무인데 그 기간 동안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그 이후에 뭐 발단지도 팔고 막 이러면서 팀의 자산들을 여전히 많이 팔거든요. 근데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특히나 뭐 살레르니타나한테는 마헨도 하고 피오렌티나랑도 비기고 사스로 상대로 90분 넘어서 역전까지 이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엠폴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엠폴리 요즘 상승세에 두드러진 선수 중에 한 명은 또 은바에 니앙. 보니까 요즘에 다 연속골 막 넣고 있어. 물론 전부 다 페널티킥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은바에 니앙. 옛날에 이제 AC 밀란 한 10년 전쯤 그때 이제 AC 밀란에서 활약하던 친구인데 망한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엠폴리가 잘 걷어서 쓰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일단 엠폴리의 상태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인데 제 방송 이제 세리에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칼리아리의 원정 성적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칼리아리의 올 시즌 원정 성적 여기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인데 보다시피 중간에 있는 코파 이탈리아 연장 가갖고 승리한 거 이런 거는 저는 승리를 안 칩니다. 무승부로 치죠. 그래서 칼리아리는 시즌 원정 15경기 무승 중이다. 5무 10패고요. 그리고 감독 교체 이후에 상당히 상태가 좋은 엠폴리 그리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칼리아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근데 나는 이런 엠폴리 대 칼리아리는 그냥 엠폴리 승 찍고 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엠폴리의 좋아진 상태라든지 칼리아리의 원정에서의 약세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로시노네 대 레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별로 다루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프로시노네가 직전 경기도 유벤투스한테 잘 싸웠는데 역전당했잖아요. 워낙 공격적이고 골이 많은 팀이다. 오바 팀은 맞아요. 왜냐면 얘네가 그 선수단 대부분이 이제 그 유럽 여기저기에 뭐 레알 마드리드나 유벤투스에서도 왔고 바이에른에서도 오고 이렇게 그 임대생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선수단 전체가 좀 젊은 편입니다. 그렇게 막 베테랑은 많이 없는 팀인데 그리고 뭐 팀의 구심점이라든지 오랫동안 팀에서 헌신한 이런 선수들이 별로 없는 팀이란 말이에요. 프로시노네가. 그래서 프로시노네 경기가 예상 밖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도깨비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바가 참 맛있다. 오바가 꽤나 맛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시노네가 올 시즌 26개 경기 동안 34득점, 55실점, 합하면 89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5골 이상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프로시노네 경기가 그렇게 좀 얘네들 기대감을 갖고 볼만 했는데 강팀한테 이제 처열 정리 많이 당해요. 그냥 잘 못해 솔직히 말하면 프로시노네. 한창 이제 좋았던 때보다는 많이 별로인 셈이고 그리고 이제 레체 지적해주신 이제 레체의 원정 성적인데 자 일단 레체는 한눈에 봐도 올 시즌 초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다베레사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막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상태가 안 좋죠. 레체가 되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기긴 합니다만은 안 좋아요. 그리고 레체의 원정 성적 보면은 레체 그냥 이렇네요. 올 시즌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세리아인데 레체 원정 개판입니다. 레체 원정 13경기 9득점 22실점 5무 8패 그리고 6연패를 받고 있다. 레체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레체가 원정에서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골도 없고 물론 인터밀란, 아탈란타, 라치오, 제노아, 볼로냐, 토리노 다 빡빡한 상대가 만나긴 했어요. 이렇게 레체가 최근 원정에서 득점도 없고 싹 다 패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레체를 좋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시노네는 믿을만 하냐? 프로시노네도 이 지경인데? 프로시노네도 이 지경이요. 막 나폴리를 4대0으로 잡고 홈에서 막 칼리아리 3대1로 잡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물론 상대도 빡세. 유벤투스, 라치오, 몬짜, 유벤투스, 아탈란타, 베로나랑 비겼고 밀란, 피오렌티나, 로마, 유벤투스 워낙에 일정이 빡빡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프로시노네가 막 프로시노네가 레체 상대로 승리 이런 것들을 쉽게 찍기는 저는 좀 빡세다고 보거든요. 배당도 2.04밖에 안 되고 저는 이 경기 솔직히 말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경기예요. 사실은 굳이 이 경기를 예상하라면 나는 오바를 말할 것 같지만은 레체의 득점력도 의심이 되고 별로 이 경기는 가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팀들은 조금 잘하는 팀들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잘하는 팀들인데 먼저 아탈란타 대 볼로냐. 아탈란타 괜찮죠. 아탈란타 최근에 1회 쭉 잘해오다가 하지만 직전 경기 인터밀란한테 한번 4대0으로 패배를 했다. 최근 한 10경기 정도인가요? 이 기간 동안 꽤 괜찮았었고 막 무패 행진도 달리고 했었는데 아탈란타가 홈에서는 이래요. 홈에서 아탈란타가 지금 뭐 계속해서 연승 달리고 있고 아탈란타를 만만히 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오늘 상대가 볼로냐잖아요. 볼로냐도 일단은 제가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했었고 올 시즌 이제 여기서부터 시즌 시작인데 쭉 이렇게 해오다가 초반에 밀란한테 한번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우페인진 쭉 달리다가 피오렌티나한테 한번 막히고 코파에서 인터밀란까지 잡아낼 정도로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디네세한테 뜬금 3대0 패배를 당하더니 안 좋았던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1월달에 조금 볼로냐가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볼로냐는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제가 그리고 뭐 볼로냐 축구를 꽤 봤는데 볼로냐 잘해요.
이 티아고 모타 감독이 괜히 지금 유럽에서 핫한 감독으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탈란타나 볼로냐는 진짜 분위기가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이고, 물론 뭐 아탈란타는 인터밀란한테 서열 정리를 당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볼로냐에 한창 좋았을 때 기세를 보면요, 그 인터밀란이랑 2대2로 원정에서 인테르 원정 가서 비기기도 하고, 볼로냐가 생각보다 강팀 상대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우디네세한테 3대0 당해, 칼리아리 원정 가갖고 2대1 당해, 뭐 이런 가끔 불상사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볼로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시즌 내내 한 4패 정도밖에 없는 편이거든요. 볼로냐가 오늘 이제 아탈란타 경기를 하고 다음 경기가 인터밀란이랑 이렇게 어려운 일정이 있긴 한데, 나는 기세상으로 볼로냐가 아탈란타한테 꿀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앞선다는 마인드거든요. 이게 양팀의 맞대결 같은 것도 살짝 보면은 볼로냐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아탈란타한테도 좀 이렇게 이기는 모습도 있었고, 나는 이게 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까다로운 경기긴 한데, 저는 굳이 가자면 이거는 볼로냐 쪽 프렌을 보고 싶기는 해요. 볼로냐 프렌 배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맛있어. 이게 아탈란타가 막 홈에서 지금 막 연승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볼로냐가 프렌 정도는 할만하다고 싶어요. 막 아탈란타가 물론 좋은 팀이지만은 볼로냐도 좋은 팀이고, 그래서 뭐 무승부 나오면은 볼로냐의 프렌이랑 먹는 거니까 저는 무승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볼로냐가 리그에서 무승부가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볼로냐 쪽에 프렌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또 곤란한 게 나폴리 대 유벤투스. 이 경기가 아탈란타다 볼로냐는 둘 다 괜찮아서서 문제고, 얘네들은 둘 다 못해서 문제야. 제가 뭐 나폴리가 이제 감독 갈았다, 슬로바키아 국대 감독이랑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유벤투스가요 한창 안 좋은 흐름을 끊어서 유벤투스가 계속 막 시즌 내내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가 무패 행진 달리다가 갑자기 인터밀란한테 패배하고 우디네세한테 홈에서 패배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많이 삐리했었거든요. 그래도 프로시노네 상대로 보약 한번 먹겠지 했는데 이 경기도 되게 어렵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난 유벤투스가 직전력이 프로시노네를 3대2로 잡긴 했지만은 저는 여전히 안 좋은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사실 내 생각대로라면은 프로시노네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유벤투스가 잡아낼 만한 상대였었거든. 프로시노네가 또 질 때는 마헨도 잘 당하고 하니까. 근데 되게 빡빡한 경기였었고 90분 들어서야 루가니의 결승골떡에 이겼는데, 저는 이 경기 역시 유벤투스가 승리를 하긴 했으나 최근 안 좋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뭐 나폴리는 감독 교체 이후에 바르셀로나 비기고, 칼리아리 조금 원정 까다로우니까 1대0으로 이기다 이것도 마지막에 90분 넘어서 칼리아리가 동점을 만들었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폴리는. 이런 것들은 보이긴 보여요. 이 나폴리도 그전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았었는데 사소로 상대로 6대1을 승리를 거둔 게, 이게 과연 이 사소로라는 팀이 나폴리가 사소로 6대1로 부셔서 나폴리 확실히 좋아졌네, 이렇게 그러면 평가를 하게끔 만들 팀인가. 그만큼 사소로가 좀 저는 병신팀이라는 말이고, 이래서 나폴리도 그렇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안 좋은 흐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만. 오늘 그래서 세리아가 맛있는 날은 아니에요. 먼저 오늘 ATM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꼬마는 홈에서 이렇습니다. 꼬마는 홈에서 뭐 가히 무적에 가까워요. 꼬마도 역시 마지막 패배가 2024년 1월 9일이다. 꼬마는 모든 대회 홈 27경기 무패, 이제 24승 3무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깨졌고 그 빌바오한테. 그리고 리그만 따졌을 때는 여전히 무패 행진 중이에요. 리그에서는 24경기 연속 무패 행진, 22승 2무, 진짜 튼튼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꼬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상대가 레알 베티스잖아요. 요즘 꼬마가 그리즈만이 조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즈만 빈자리에 마르코스 요렌테 기용이라든지 데파이나 앙헬 코레아 이런 선수들 막 다 써봤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3경기 동안 원정에서 1무 2패로 안 좋았다. 특히 인터밀란전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빌바오한테 3대0으로 패배하고 난 이후에는 모라타나 코케 이런 팀의 주장단들이 팬들한테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팀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모라타도 이제 1월 24일 이후로는 무득점도 있고요. 뭐 부상 같은 이유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반대로 이제 베티스는 어떠냐. 자, 베티스도 사실 얘네가 이렇게 무패 행진도 있었고, 특히 또 홈에서는 굉장히 무승부도 많지만은 무패 행진 막 달리고 그런 팀인데, 베티스가 사실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좀 안 좋은 기간들이 덜어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1월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베티스가 이제 그 웨스트햄에서 포르날스 데려오고, 이제 뭐 카르도소나 아빌라 이런 친구들 공격수들을 데려오고 득점감으로 뛰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시메오네 감독이 베티스가 영입생들이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꼬마가 물론 홈에서의 압도적인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요즘의 분위기도 그렇고 원정에서 진짜 너무 무기력했다. 베티스가 오늘은 저는 꼬마를 꽤나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꼬마의 홈이라는 점이 거슬리긴 하지만 저는 무승부까지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딱 나는 무승부나 꼬마가 이기더라도 진짜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거 무승부를 조금 우선시 할게요. 좀 꼬마가 이겨봤자 햄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꼬마가 막 지금 베티스 상대로 낙승을 거두는 그림 그런 거는 잘 안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요.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빌바오가 오늘 홈이잖아요. 좀 올 시즌 초반 개막전쯤에 레알한테 한번 패배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 최근 15경기 12승 3무다. 중간에 이렇게 바르셀로나랑 연장 가서 이긴 거는 이건 무승부로 치고 12승 3무 진행 중이다. 바르셀로나도 요즘에 나쁘진 않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요즘에 6경기 동안 최근 6경기 동안 4승 2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가 라리가 2월달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5골로 나름대로 부활을 했는데 근데 역시나 중원에서 페드리 같은 애들도 부상이 좀 있는 상태이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폼이 그리고 대용 같은 경우도 페드리나 가비 같은 애들 없을 때 압박 대처가 굉장히 안 됐어요. 그런 점들이 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을 좀 못 치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덴마크 출신 수비수 첼시에서 사왔던 크리스텐센을 피보테로 이렇게 좀 시험 기용하는 뭐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파르샤가 오레올 로메오를 쓰다가 로메오도 사실은 못했었고 크리스텐센도 막 기용이 아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특히나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빌바오 색깔을 얘기하면서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하프라인 위쪽 지점에서 높은 지점에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한다. 한마디로 볼 탈취를 한다는 거죠. 거세게 압박해가지고 상대한테서 이렇게 볼을 가져온 다음 본인들의 공격을 이어나가는 이런 빈도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대용도 그렇고 크리스텐센도 그렇고 이 바르셀로나가 상대의 압박에 조금 고전하는 모양새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좀 보면은 나는 전술적인 특성상으로도 왜냐면 지금 막 바르셀로나가 옛날에 뭐 사비,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 아니잖아요. 가비는 시즌아웃, 페드리는 부상 복귀해갖고 상태가 조금 삐리하고 뭐 대용은 뭐 그렇다 칩시다. 대용은 그냥 바로치기 하고 크리스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도 훌륭한 활약해줄 수 있냐 이것도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술 특성상으로도 빌바오가 바르시아를 카운터 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래서 저는 빌바오 쪽을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빌바오고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다니 비비안 좀 이제 윙 자원이랑 센터백 주전 이런 핵심급들 자원이 결장한다. 징계로 못 나오는 거예요. 부상이 아니라 징계로 못 나오고 유리 베르치치나 이제 안데르 에레라 이런 친구들도 결장이라 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는 욕심 안 부리고 빌바오의 프렌 정도만 좀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빌바오가 지금 홈에서는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긴 한데 바르셀로나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그냥 빌바오의 프렌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홈 빌바오를 택하겠다 이런 거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